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강원도의 행보를 날세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논란 속에 보증 채무액 2,050억 원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발표하면서 2,050억 보증 채무 절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수익을 더 낼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강원도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발표가 오히려 금융사태를 불러오면서 강원도가 2,050억 전부를 올해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도의회에서 그렇다면 굳이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로 끌고 가서 우리가 아직 남은 토지도 있고 중도금 들어올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굳이 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중도개발공사는 사업을 마치면 해산되는 특수목적 법인인데 회생 신청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자연히 소멸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생 신청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는 갈팡질팡했습니다. 회생 신청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희는 지금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다는 기조에 가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보다 실익이 더 많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충분히 그 신청을 안 하는 부분까지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 사태와 강원도가 혈세로 갚아야 할 2,050억 보증 채무까지 모든 문제는 강원도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표로 촉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회생 신청 여부를 고민하면 그동안 강원도가 한 일은 뭐냐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처럼 좀 이슈를 그렇게 던진 부분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논란에 불씨가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여러 부분에서 대안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보증 채무액 2,050억 원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강원도가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의 보증 채무액 상환은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과 강릉, 양양 등 도내 8개 시군의 택시 부재가 일괄 해제됐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는 판단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일괄 시행하겠다는 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야간에, 강원 동해안에선 여름철에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택시 부재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기름을 아끼자며 임시로 도입한 택시 부재가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용자의 편의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택시 부재를 해제하면 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늘게 되고 산업금도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되잖아요. 또 세차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그다음에 또 일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지나쳐요. 힘들어요. 지금 아우성해요. 택시업계와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부재가 시행되다 보니 지자체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의견 조율이 다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택시업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속초시는 지난 2월 시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동조합의 합의로 자체적으로 택시 부재를 해제했습니다. 시행 9개월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심야 시간대 수입이 크게 늘었고 6월에 요금이 인상된 덕에 택시업계의 수익이 부재 해제 전보다 15% 이상 늘었고 시민들의 민원도 줄었습니다. 시행해서 본 결과 택시업계에서는 수입이 이제 다소 좀 증가하고 시민들의 편의도 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금이 오를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은 장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부재 해제로 인한 이제 운송 수익금이 인상이 될까 봐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도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개인 택시나 법인이나 속초는 지금 부재 해제가 맞다고 다 판단을 하고. 택시 부재 해제는 시행 초기 우려도 있지만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 고려된 정책이란 점에서 결국 조금씩 개선해가며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 지났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강원도에는 겨울이 시작되고 스키장들도 속속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스키장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스키장에 잔디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 2도 아래로 떨어져야 인공눈을 만드는 기계는 허공에 물만 내뿜고 있습니다. 올겨울 10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즌권이 4,000장 넘게 팔렸지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스키장은 문을 열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좀 빨리 추워졌다가 어떤 해에는 지금 올해처럼 온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픈이 좀 많이 지연될 것 같아요. 다른 스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평창 알펜시아와 원주 오크밸리 등 강원도의 스키장 9곳은 개장 일정을 12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홍천 손오벨 비발디 파크도 인공눈 만들기 작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이번 주였던 개장을 늦췄습니다. 네, 여기는 최상급 코스인데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잔디조차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번 주 강원도 평균 기온은 8도 안팎. 최근 30년 동안 평균 기온이 3.9도였던 것에 비하면 5도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늦은 개장에 스키장만큼이나 주변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스키샵이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강촌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속상하지 뭐.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강원도의 스키장들도 12월부터는 순차적으로 문을 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학은 물론 직업계 고등학교도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우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도 크게 늘면서 인문계인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1941년 원주 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한 영서고등학교. 시대 흐름에 맞춰 지금은 농업뿐 아니라 식품산업, 상업 정보 분야까지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학생이 매년 줄고 있어 고민입니다. 2019년 11명 수준이던 미달 인원은 2020년 3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정원에 7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입학 정원을 50명가량 줄인 올해야 정원을 겨우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 데다 인문계 선호가 뚜렷하다 보니 직업계고의 신입생 모집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다른 직업계 고등학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원도 내 직업계고 충원율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70%대에 그치고 있고 올해 역시 2,500명 모집에 660명이 미달돼 충원율이 74%로 저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동문회를 중심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목적인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도 어렵다면 일반고 전환을 택해 학교의 명맥을 잇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혁신도시 인근에는 남학교가 없어 지역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도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오질 않는다는 거죠, 학교를. 현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제 인문계고로 다 전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직업계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이 가능해 도내에서는 지난 2009년 강릉의 직업계고 한 곳이 일반고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된 취업난 속에 직업계 고등학교들의 생존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강원도 학부모회 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자 해당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부모회 연합회는 18개 시군의 학부모 연합회장이 모인 대표적인 학부모 단체인 만큼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한 소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 관련 내년 예산은 오히려 늘었고 법적 기구인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와 소통하는 게 타당하다며 임의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융자자금 100억 원을 확보해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융자 규모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낮은 이자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영안정자금과 새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와 재보증 제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강원도 산림사업장에서만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횡성과 홍천의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3명이 숨졌고 양양의 한 골프장에서 소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 중이던 굴착기에 부딪혀 1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이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1건이 홍천 구규림관리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7명이 크게 다치는 등 24건의 부상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 등 8개 권역별로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진학상담실을 구축하고 시군별 지역 단위 중심의 학생 대입 지원 체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기존 고등학생 중심의 입시 상담과 모의 면접 지원 체제에서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진로 지원을 위한 대입 관련 각종 설명회와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내 전문대학 8곳의 2023학년도 수시 전형 2차 모집 평균 경쟁률이 3.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3.53대 1에서 0.08포인트 하락했고 한림성심대는 올해 4.2대 1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5.56대 1보다 1.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송곡대는 올해 7.69대 1에서 지난해 7.65대 1로 소폭 올랐습니다. 2023학년도 전문대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등록은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올 하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 기업 21곳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사회 서비스 제공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예비사회적 기업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받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으로 홍보와 판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2곳, 원주 7곳, 강릉 6곳 등 9개 시군 21개의 기업입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레저문화 구축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도시 춘천 조성을 위해 자전거 4종 대회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모해 1차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8천만 원의 국비를 받게 됩니다. 앞서 춘천시는 해양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관련 도비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원주의 산란개 농장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에 대해 현장 방역 상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장 출입 축산 차량 소독 필증 미보관, CCTV 30일 미보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등의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사육 중이던 닭 6만 7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1.4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100.8을 기록한 뒤 이후 17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며 소비자들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며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2회 원주 인권 포럼이 차별 없는 인권을 주제로 강원 인권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와 쟁점,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나타나는 노인 차별, 이주 노동자, 장애인 차별 해소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권고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안과 관련한 토론도 벌였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권과 차별을 주제로 원주 인권영화제, 세계 인권선언문 읽기 캠페인 등을 잇따라 개최합니다. 강릉시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5년까지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총 56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로 하고 다음 달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세라믹과 해양 바이오, IT 등 지역 전략산업 기업이 입주해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연결되는 주변 도로의 보수와 복구 사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정부 청원서를 통해 동해 국가관리항이 1979년 준공 이후 40년 넘게 국가 발전을 위한 항만 역할을 하며 하루 평균 700대, 4,000회 이상 25톤 대형 화물 차량이 이동하며 도심의 도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동해항을 이용하는 DB메탈과 쌍용 ENE, CNE, 강릉 안인화력 등의 업체로 인한 도로 파손이 극심하지만 동해시가 매년 2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조별 예선 춘천 거리 응원전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춘천시는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추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별 예선 3경기의 거리 응원전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대학교 후문 상과병원회는 경기 3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사전 행사를 열고 상점 내부에서 중계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최근 쌀값 폭락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벼 건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올해 벼를 재배한 농가이며 조기 햅쌀 지원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구군은 벼 수분량에 따라 킬로그램당 평균 31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화천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화천에 실거주하는 결혼 이민 가족의 본국 부모와 형제, 사촌 이내 친척 등입니다. 모집 예정 인원은 258명으로 체류 기간은 발급 비자에 따라 90일에서 5개월 사이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인제군이 14일부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인 인제체육관 주변에서 싱크홀로 건물이 붕괴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